모일 이유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그러다 명절에 고향 집이 텅 빈 걸 보고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안 모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구나.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한때 가장 편했던 사이가 오히려 지금은 가장 불편한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는 환경이 달라져 대화가 안 통하고 돈 문제로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어릴 때부터 쌓여온 비교와 경쟁심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가까울 거라 믿었던 그 관계가 노력하지 않으면 남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형제 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는지 그 냉정한 현실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요가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듣고요. 수업 끝나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오빠랑 연락 끊은 지 8년 됐어요. 명절에도 그냥 지나가요. 이젠 남보다 더 어색해요. 다른 분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난 동생이랑 싸운 뒤로 연락 안 해요. 자식들 문제로 얘기하다가 결국 틀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지. 나도 큰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막내 동생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네. 그날 밤 혼자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형제들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휴대폰 연락처를 쓱 훑어보다가 손이 멈춘 이름. 언니 누르려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혹시 그쪽도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봐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마음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참 우스운 생각이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름, 나이 들수록 왜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함께 자라며 매일같이 싸우고 웃고 울었던 사람들. 부모님보다 더 오래 알고 지냈던 존재들.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가까웠던 관계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5가지 시선으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련한 기억과 현재의 서운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4이 됐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2 있는데 2 다 바빠서 1년에 서너 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꾸 형제들 생각이 납니다. 아니, 형제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남남처럼 지냈죠. 큰언니는 벌써 79이고 막내 남동생은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화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는지를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씩 꺼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6남매였습니다. 엄마는 늘 이 많은 입에 밥 넣느라 허리가 휘청인다 하셨고,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말수 적은 분이셨어요. 큰언니는 늘 엄마 노릇을 했고, 둘째 오빠는 공부 잘해서 항상 칭찬을 받았죠. 저는 그 사이에 낀 셋째.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어요. 가난했지만 참 정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서로 발을 데워주며 잤고, 시장 갔다 돌아오면 귤 하나 갖고 6명이 나눠 먹으며 웃었죠. 그런데 그 정 많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삶이 너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고, 막내는 교회 집사하면서 골프 치고,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는 재미에 사는데, 저는 시댁이 망해서 70 넘은 지금도 아파트 관리비 아껴가며 살고 있어요. 가끔 단톡방에 형제들이 보내는 사진을 보면 한쪽은 호텔 뷔페 사진, 다른 한쪽은 병원 진료 영수증 사진이에요. 같은 피를 나눴어도 사는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습니다. 다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대화까지 끊게 만든다는 건 살아보니 진짜더군요. 둘째는 형제 자매끼리 가장 아프게 남는 건 결국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유독 서열이 강했습니다. 첫째는 양보하고 막내는 이해받고, 그 사이 저는 항상 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는 언니만 믿었고 아버지는 늘 오빠만 찾았죠. 심부름은 제가 도맡았지만 칭찬은 늘 다른 형제들 차지였어요. 어릴 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명절 때 얼굴 보면 그 감정이 아직도 올라옵니다. 막내는 지금도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 나 어릴 땐 누나가 나 때렸잖아 하며 웃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찌릅니다. 어릴 때 내가 느꼈던 서운함과 억울함, 그건 어디에도 말 못한 채 평생 마음에 박힌 가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재산 문제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작은 땅 하나, 시골집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엄마 병수발 10년을 했어요. 막내는 외국에서 살다가 장례식 때 잠깐 왔고, 둘째 오빠는 코로나 핑계로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속 얘기 나오니까 다들 법대로 나누자고 하더군요. 너가 모신 건 고마운데 그게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 아직도 엄마가 끓이던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저만 아는 추억이었나 봅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분할금 받은 날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혼자 울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건 억대 유산이 아니라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침묵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 문제가 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형제들 모임 나가면 말문이 막힙니다. 막내는 우리 아들 이번에 의전원 합격했어. 언니는 손주가 뉴욕에서 공연했대.
그 사이 저는 그저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웃습니다. 어느 해는 내가 가져간 갈비찜을 누가 남겼는지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에 쿡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형제 모임엔 얼굴을 잘 안 내밉니다. 자식 얘기 나오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그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오늘 나를 생각할까 그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상하게 옛날 형제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립다는 말도 못하고 섭섭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쓱 올려보다 다시 화면을 꺼버립니다. 누구 하나 먼저 연락해주는 형제가 없다는 게 이젠 그냥 당연해졌어요. 가족 단톡방은 며느리 생일엔 축하가 쏟아지는데 내 생일엔 아무 말 없더군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그래, 나도 이제 잊혀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넘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가족이긴 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인생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건 참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만은 고맙다고. 지금은 연락도 없고 이따금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이불 속에서 귤 까먹던 그 밤,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오빠가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있었기에 지금 내가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형제자매가 노년에 내 곁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에서 지켜야 할 건 그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이나 불필요한 잡념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나간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독은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믿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향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혼자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기민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다른 이들과 있을 때에는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과 우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줄 관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적인 관계에 질질 끌리지 않고 야무지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속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소한 감정들까지 공유하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들과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장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장 누군가를 불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 믿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감은 물론 나아가 외로움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와 생산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보다 생각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8번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가온 중요한 기회나 결정 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른 이의 방해 없이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같습니다. 9번째,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더 예리해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방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 더욱 사리 분별이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명상하는 기분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자기 고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스스로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과 슬픔을 되짚어보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온 것들에 대한 반성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한 단계 성숙해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만족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집중력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이러한 효과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등산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야외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테라스나 정원도 좋습니다. 가능한 밖으로 나가서 자주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속도로 걷든 가능한 많이 걸어보세요. 자연의 새로운 풍경, 흐르는 물, 머리 위로 흐르는 구름, 놀라울 만큼 키가 큰 나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연 경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강력한 경이로움을 갖게 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2번째, 전자기기 없이 운동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 정서적 욕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정신수행 컨설턴트이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 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힐러리 코데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헤드폰 없이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의 몸과 주변에 대해 적어도 5가지를 관찰해 보라고 코데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숨소리나 러닝 코스에서 만나는 다람쥐,
또는 플랭크를 하는 동안 코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에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신체 신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방법과 연관이 있는 뇌의 한 영역은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더 활성화된다고 카시오포는 말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말이죠. 외로움이 느껴지고 방황하고 싶은 날에는 페인트 붓을 집어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잠시 제쳐두었던 창의적인 글쓰기에 도전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과 더 긴밀해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소 20분간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세요. 점점 익숙해진다면 외로운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이나 외국어 공부처럼 당신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들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자신에게 달콤한 도넛을 선물한다거나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랜셋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 불안증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나이키 퍼포먼스 위원회 멤버인 스테파니 카시오포는 우리 두뇌의 860억 신경세포와 사회 구성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화는 당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임상심리학자이자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행동건강복지센터 설립자인 사리 차이트는 덧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그들과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당신의 정신건강은 더욱 좋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분명히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이트는 말합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를 다시 즐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다음에 만날 사람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나다운, 좀 더 편한 사이가 될 수 있게.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100세 시대의 제2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년의 생활 수칙 10가지. 첫 번째, 정리정돈.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입니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세요. 채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 입으세요. 옷이 날개입니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대외 활동. 집안에 집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됩니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언어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습니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세요.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습니다. 장광설은 금물입니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몫을 다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세요.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거지근성으로 스스로 천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합니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합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가 됩니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여덟 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지세요.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입니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합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10번째, 허심겸손.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정심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젠